교복 너무 잘 어울리는데 다들? 그러니까요. 도련님 엄청 잘 어울려요. 저 너무 튀지 않아요? 저만 약간? 딱 블랙하고 레드 계열이 들어간 맞아요. 교복이 딱 하나 남아가지고 오. 이걸로 아까 제가 또 입혀야겠다. 불닭볶음면이라 놀랐어요. 불닭볶음면. 저희가 이렇게 또 교복을 입은 이유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태빌파 준비를 하기 위해서 건브라 키트를 사러 조이압에 한번 다녀왔잖아요.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도색 입문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명PD, 그리고 지수맨, 그리고 오늘 새로운 뉴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양으른이라고. 너무 어색한데. 귀여워. 또 쑥스러워. 네, 게으른 양으른입니다. 오늘 아주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또 촬영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두 번째인데 저희를 도자랄로 만들어주실 교수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나와주시죠. 야, 뭐야, 복장 뭐냐고! 율리쌤. 세향 모델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세향입니다. 근데 세양 교수님, 세빌파의 심사위원 아니신가요? 심사위원이긴 한데 이게 저희 채널에서는 저한테 동네 이상한 형이라고 심사위원의 탈을 쓴 그냥 주최자다. 주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사위원이 총 두 분이 더 있으신데 그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심사를 하실 거고 저는 이제 아마 좀 아이디어나 창의력 이런 좀 다양한 부문에서 좀 심사 위주로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스킬이 필요한 그런 심사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세양님 영상, 유튜브 영상이 또 있지 않나요? 이런 거? 그렇죠.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세양 모델러 채널 들어오시면요. 다양한 도색 강의와 입문자 강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오늘은 모형에서 도색, 먹선 이런 거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최대 한 3개까지의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맞는 방법으로 써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된다. 반다이에서도 건담은 뭐라고 한다? 자유라고 한다. 맞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뭐 학교에서 뭐 도색학, 개론, 총론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니까 하나 만들어주세요, 교수님.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제가 도색학 개론을 만들었다간 문매를 맞을 게 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먹선 넣기와 도색 이렇게 두 가지 배울 거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그 전에 해야 될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본 작업들, 전처리 작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건프라 얼마나 만져봤나요? 저는 걸프라 좋아해서 걸프라 2개랑 그리고 최근에 수성의 마녀에 나오는 그 르브리스라는 건프라를 조립을 했습니다. 조립을 했어요, 다? 네, 했습니다. 저는 그 윙건담 윙건담, 작은 사이즈의 건담 정도? 크기가 한 이 정도. MG. 네, 되는 초록이었던 MG가 뭐죠? MG요? 네, MG 스케일. MG. MG 맞나요? 아니죠. MG. 오늘 그거부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좀 명PD는 어떤 거 해보셨나요, 혹시? 신안주. 신안주. 신안주 씨. 아저씨. 아까이. 주로 맞아요. MG 킷을 또 하시네요. 네, 저는 MG파. HG는 별로 안 그렇지. 약간 큼직큼 저도 MG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이 등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자, 처음에 SD가 있습니다. SD. SD CS가 있고, 여기서 또 이제 BB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몰라도 돼. 네. 몰라도 되고, SD가 있다. 알아주시면 됩니다. SD 아시다시피 몸은 작고 머리는 큰 귀염둥이들 SD라고 하고, HG가 무엇의 약자일까요? 휴먼 그레이드. 굉장히 사람 친화적이고, 하이 그레이드. 하이 그레이드다. 하이 그레이드인데 사실 가장 스탠다드하고 표준적인 그레이드다. RG가 있습니다. RG. RG는 약간 RG는 레알 그레이드. 리얼하다. 그래서 HG 같은 경우에는 이 킷의 안에 뼈대가 없어요. 통으로 이렇게 조립하는 형식이지만 RG 같은 경우에는 안에 뼈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뼈 위에다가 살을 붙이는 형식으로 조립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고 MG보다 RG가 힘들어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왜냐? 작은데 부품 수도 많고 분할도 막 짧게 돼 있으니까 막 진짜 작은 거는 이 새끼 손톱보다 더 작은 파츠들도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다. 그 다음이 MG.
마스터. 네. 마스터 마스터 그레이드. 마스터 그레이드? 일본에 있는 이 가와구치 명인이라는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MG의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가장 우리 모델러들이 선호하는 사이즈예요. 그 다음에 이제 PG가 있죠. 파워건담. 파워건담으로 알고 계시는데 PG가 진짜 큰 건가 보다. 네, 맞아요. 파워건담? 퍼펙트 그레이드. MG의 디테일을 가졌지만 여기 PG는 또 이제 뻥튀기, 사이즈가 뻥튀기가 돼가지고 더 커졌습니다. 맞네, 파워건담. 파워건담 맞죠? 사실상 퍼펙트 그레이지만 파워건담도 맞는 말이다. 좋습니다. 이상하게 열받는데. 수강생들을 위한 제가 직접 만든 데칼 트레이와 너무 귀엽다. 네, 3D로 만드신 거죠? 3D 프린터. 제가 또 이 협력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협력사에서 사포를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것도 이 먹선 넣는 거에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맞아. 첫 번째, 흘려넣는 먹선 펜이 있고 그냥 펜 냈다 펜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고 패널라인 액센트라는 용액으로 이렇게 넣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런너를 한번 꺼내보죠. 지수면은 후리덤 건담, 프리덤 아니고 프리덤이에요. 우리 어른님은 누 건담, 아 엘스트라이크. 다들 다르니까 재밌겠다. 먹선을 넣는 방법에는 니퍼질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먹선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떼어내고 조립까지 다 끝낸 다음에 팔 따로, 몸 따로, 다리 따로, 머리 따로 먹선을 넣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거는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 오늘은 런너째로 한번 넣어볼까 싶어요. 흘려넣는 먹선 펜으로 넣어보고 요걸로 넣어보고 또 나머지 한 장은 저도 이렇게 하나 갖고 있어요. 그죠. 롱피디도 가지고 있네. 이런 펜으로 그냥 그려 넣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델러들이 이걸 선호하진 않아요. 근데 초보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아이템. 이유는 해보시면 압니다. 아, 네. 해봐야 알겠다. 자, 그러면 해보죠. 이 넣어야 될 부분과 안 넣어야 될 부분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움푹 파인 데가 있어요. 네, 있어요. 움푹 파인 데는 무조건 넣으면 돼. 움푹 파이지 않은 옆가생이 쪽은 조금 넣기가 늘 때도 생각을 좀 하면서 넣어야 됩니다. 혹은 지울 때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쿡 찌르면 얘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타고 들어간다. 오. 신기한데? 우와. 여기도 되게 살아있는 것 같아. 어. 이런 식으로 다 넣어보세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막 제가 아까 뭐 넣지 말아야 될 곳, 뭐 넣어야 될 곳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네. 다 자유입니다 사실. 그럼 이거 말라버려도 다 지워진다는 거죠? 다 지워집니다. 네. 오, 너무 신기하다, 이거. 재밌죠? 네. 약간 재밌어요. 쾌감이 있지 않아요? 있어. 약간 쫙 들어가는 게? 아, 이런 거를 모델러분들만 하다니. 이러면 안 돼. 우리 쪽에서 약간 먹느가짐이라는 얘기도 하고. 아, 먹는 거지. 아. 좋다. 오늘 많이 느끼고 가겠습니다. 네. 아, 그럼 누가 잘하나 보자고. 그렇다면 제가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불타오르기 그렇다면- 시작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여러분 멈추세요.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그만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패널 라인 액센트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써보고 싶었어. 네. 이거 나 그거 같아. 만년필에 넣는. 만년필이 그게 총 그쵸. 잉크.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게 패널 라인 액센트 컬러라고 해서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어요, 이 친구는. 99%가 이거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독보적인 제품이고 다만 단점은 냄새가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라이터 기름 냄새. 몸에 해롭긴 한데 기분 나쁜 라이터, 냄새예요. 지퍼라이터 기름이에요. 어. 그래서 지울 때도 에나멜 신로로 지우거나 솔벤 저런 걸로 지우기도 하고. 느낌 오죠? 뭐예요? 뭔 냄새인데? 휘발유 냄새 나지? 휘발유 냄새. 요즘 세상이 좋아지니까 냄새가 안 나는구나. 이런 게 나와버렸네? 이게 솔벤이라는 건데 제일 냄새가 아, 뭔가- 뭐야? 그런 거 줘야지요. 유튜브에 나오지. 거의 안 나죠? 진짜 거의 안 나요. 넣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수님 이상해. 들렸어. 이렇게 딱 한번 딱 덜고 쿡 찌르면 돼요. 오, 깔끔하게 들어. 깔끔한데? 그래? 이게 쉬워 보이다는 거는 이 사람이 잘한다고 맞아, 하는 말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그렇다고 했어요. 이거 제발 쏟지 마. 이거 쏟아가지고 온 집안 이 냄새 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아마 다 한 번씩 경험 있을 거예요. 세영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저 점 됐는데요, 점? 괜찮아요. 지우면 됩니다. 지우면 돼요.
냄새가 아니 냄새가 훅훅 한 냄새가 번씩 올라. 아 비염이라 다행이다. 저는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냄새가 이게 적응된 사람도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교수님 근데 네. 좀 꼼꼼하게 하신다고 뒤쪽까지 하시는 분은 없겠죠? 뒤쪽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 보이니까. 결합하면 그러네? 안 보이는 안 쪽이잖아요. 보이는. 그러네 나 했네. 저 아까 이미 한 번 했습니다. 앞뒤로 했습니다. 재밌었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살짝 이제 뭐가 편한가 느낌이 와요? 네. 이거 너무 불편해. 그지? 저 손에도 엄청 묻었어. 그게 곰팡이 폈어요, 손에. 그것이 모델링의 묘미다. 묘미다. 지수면은 뭐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마카펜, 흘려놓는 마카펜이고 이거를 굳이 말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제가 아직 초보다 보니까 쳐서 흘릴까봐 무서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이것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이걸로 저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저도 이게 더 훨씬. 손에도 안 묻고 얘네도 시꺼매지지 않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쵸. 저는 페놀라이. 페놀라이 진짜 약간 혈관에 피 쫙 뻗는 약간 그런 쾌감이. 이게 있어요. 이게 서로가 다 다릅니다. 선호하는 작업 방식도 다르고. 이 지금 보면 롱패드는 냄새가 그닥 상관이 없는 거야. 비염인자거든. 맞아요. 상관없어요 전혀. 비염 있는 사람은 이게 필요가 없는 거야. 항상 모든 툴과 방법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걸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워봐야 되니까 네. 이 솔벤을 하나씩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에 살짝 적셔줘요, 이렇게. 그래서 닦고 싶은데 닦으면 됩니다. 흘려놓는 먹선펜도 지워지긴 할 거예요. 지워졌죠? 네. 오, 사이만 안 지워졌다. 신기하다. 어떻게 사이는 왜 안 그러니까요. 지워지지? 근데 또 여기 요런 데는 굴곡이 져 있어서 요걸로 잘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극세 면봉으로. 살짝 그거 같아요. 아세톤으로 맞아요. 지우는 맞아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솔벤도 써보시고 건담 지우개도 써보시고 마커 지우개도 써보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워보셔라. 아 근데 생각보다 쉬운 작업이 아니었네. 그쵸?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 다음 진도 나가죠. 근데 진도가 안 나가지네요, 선생님. 너무 어렵네요. 오늘은 내가 편한 방법을 좀 습득한다라는 개념으로 맛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색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도색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반 아크릴 물감을 쓴다. 모형용 도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타미야 아크릴 물감. 네, 타미야 거예요. 근데 이 아크릴 물감들이 단점들이 있습니다. 마르기도 금방 마르고 지우는 게 참 힘들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쓰는 게 에나멜 물감이 있습니다. 이게 타미야 에나멜 물감이고 이거는 국산 도료예요. IPP라는 브랜드에. 근데 보통은 이 에나멜 도료로 풀 도색을 하진 않아요. 부분 도색할 때 많이 써요. 근데 아크릴 도료는 넓은 면을 칠할 때 또 적절하죠. 이 접근성이 엄청 좋은 게 있어요. 이거 이제 건담 마커입니다. 지금 시드 데스티니 컬러예요. 이거는 빨간색. 이렇게 그냥 아예 시드 데스티니 컬러가 나와. 저게 나와서 그냥 그래서 그러면 되니까 먹선이 편차. 결정할 건 아크릴 도색이냐 마커 도색이냐 여기에서 결정을 하면 돼요. 붓자국을 없애는 마커 자국을 없애는 게 관건입니다. 이런 캔 스프레이도 있습니다. 봤어요. 우리 신도림에서 봤잖아요. 맞아. 진짜 야생의 도색 기법이에요. 좀 옥상 나가거나 공원 나가거나 환기 잘 되는데. 한 개 잘 되는 거. 뿌리는 순간 우리 다 화생방이에요. 한번 해보자. 다만 이제 이거는 가까이 대고 뿌리면 안 돼요. 몰리는구나, 액체가. 피사체가 여기 놓고 여기서 뿌려야 돼. 너무 멀다. 이런 식으로 뿌려야 돼. 그냥 보여드리는 용도로 가져왔어요. 컬러가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와, 진짜 미술학원에 온 것 같아요. 진짜요. 메탈 레드가 메탈 있고요. 레드다. 블루도 메탈 블루가 있고. 이 마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다이소에서 요즘 아크릴 핫한. 마커펜 엄청 봤거든요. 핫했죠? 네. 저도 못 구했어요. 정말요? 재고가 없더라고요. 너무 궁금하다. 그게 엄청 싼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미적 감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색깔 좋아. 색채학 배워야 돼요. 네, 미리. 그러니까요. 마커펜을 붓으로 쓴다고요? 붓으로 써도 됩니다. 자, 이거 하나씩 받으시면. 뭐요? 마커펜을 뭐 철제 트레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짜요. 잔뜩 짜. 붓으로 찍어가지고 바르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붓도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네. 무슨 재밌지? 분위기 완전 다른데? 그러니까 약간 어때? 싸구려 플라스틱에서 명품 된 느낌이에요. 재밌는데? 재밌지? 와,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야, 프로모델 재밌지, 얘들아? 파츠 하나 확실히 막아보자. 붓자국이 남네요. 그치. 그거를
안 남기는 게 기술이다 이 말이야. 뉴비들이 진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재밌다니까.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 이 시간 순삭이에요. 앞에다가 건담 만화 하나 딱 틀어놓고 넷플릭스에 진짜. 성광의 하사웨이 이런 거 하나 틀어놓고 취한 거야. 그럼 내가 하사웨이인지 내가 브라이트 노아인지 구분이 안 간다니까. 자, 그러면 각자 리퍼가 하나씩 있죠? 네, 네. 있습니다. 보통은 1차 리퍼라고 해요. 막 리퍼. 1차 리퍼 같은 경우에는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이 끊으시면 안 되고 리퍼를 잡고 밑으로 들어가요. 그럼 내가 이렇게 잘 보이겠죠? 끝에 여기 얇은 선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쥐파 먹을 수 있어. 바깥쪽. 바깥쪽. 이만치를 끊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나요? 많이 걸리지만 저는 정석대로 가르쳐 드려야죠. 시작은 항상 정석대로 시작을 해야 된다. 야매로 하면 안 좋은 습관이에요. 네. 야매로 배웠구나, 내가 그러면. 뭐 야매로. 야매로다. 이제 세분화 작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2차 니퍼라는 게 또 있어요. 요 니퍼가 이제 2차 니퍼예요. 그래서 요거는 확 하면 안 되고 얘는 살살 이렇게 좀 약간 숙련된 사람이 써야 됩니다. 이 날도 되게 잘 부러지기 때문에 이 개당 한 6, 7만 원 해요. 소리가 다르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트 나이프 끝까지 정리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까지 살 여력이 안 되잖아요, 지금. 돈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요거까지 쓰실 필요는 없고 이게 나중에 욕심이 날 때 사시고 제가 권장하는 거는 1차 디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요만큼 남겨놓고 아트 나이프로 커팅을 하는 겁니다. 프라모델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아트 나이프에 안 배워본 자 아직 모델러가 아니다. 거의 메스구나. 이런 말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 궁극 리퍼의 상위 버전인 라이트닝 리퍼라는 게 또 발매가 됐어요. 이거는 살살 천천히 쭉 눌러봐요. 약간 오, 느낌 너무 좋아요. 종이 자르듯이. 네, 너무 좋아요. 이게 그 플라스틱을 자르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스무스해요. 무슨 푸딩 자르듯이. 그렇지. 제가 또 사포를 지급을 해드렸잖아요. 자, 사포질을 해봅시다. 사포질은 어떤 용도냐? 전체적인 면을 다듬는 것과 게이트 자국을 지우는 효과. 두 번째는 도색 전에 밑작업입니다. 모든 모델러들은 사포질을 싫어하지만 해야 되는 작업인 해야 거예요. 된다. 제가 지금 400, 600, 800방을 지급을 해드렸어요. 오. 보통 게이트 자국, 우리 잘라낸 자국 제거할 때는 400방을 써요. 그리고 면 정리를 할 때는 600방 한 다음에 800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제가 또 두 개의 사포를 또 드렸어요. 밸런서라는 건데 밸런스. 회색이 있고 흰색이 있죠. 네. 회색 같은 경우에는 약 1200방 최종적으로 잡을 때 이걸 한다. 화이트 밸런서는 우리 네일 아트 하실 때 해보셨을 거예요. 많이 봤어. 도색 안 할 면에다가 쓰시면 파츠를 다듬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각질 마냥 떨어져 게이트 나왔어요. 자국은 없어졌죠. 네. 그 다음에 밸런서로 마지막에 구워졌죠. 이래서 하는구나, 사포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도색 안 할 거면 네. 이 뽀독뽀독이 밸런서로 와, 새 면으로 되어버렸어요. 와, 나 지금까지 만든 프라들 다시 만들어야겠는걸? 저 다 했는데 이런 거 다 남아있을 텐데. 와, 이거 진짜 개 노가다인데요? 갑자기 그만하고 싶어졌어요. 이게 사포질이 이 모형 활동 오래 하신 분들도 네. 사포질만 할 사람 구하고 싶다. 아, 말이 나올 그럴 것 정도로. 같다. 제일 중요한데 제일 하기 싫은 작업. 사포질을 하자마자 주름이 오는 느낌. 명우 씨 안 졸려요? 갑자기 그 주름이. 프라모델 작업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일신 라카나, 마커나, 에나멜, 아크릴 이런 도색을 하시는 분들이 사포질 굳이 해야 되나? 그거 라카 도색하는 사람만 사포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사포질은 모든 도색에서 다 해야 됩니다. 뒤틀림과 수축이 항상 있기 때문에 프라모델은 저 사포질 잘 된 것 같아요. 사포질 잘된 것 같아요? 없지 않아요? 걸리는 게 없어.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지막 직전이다. 데칼. 요거는 반다이에서 판매를 하는 습식 데칼이에요. 요거를 한번 써보죠. 큼지막하니까 붙여보는 거예요. 네네. 핀셋 챙겨오라고 했죠, 내가. 네. 흰색. 하나씩 챙겨왔나요? 네. 집에 있는 코털 뽑는 아이씨. 집이 갖고 있어요. 음모 제거용이잖아. 너무 아무거나 챙겨온 거 아니야? 전용 아니고 진짜 이 입문자들이라면 이런 거 챙겨오지 않을까요? 그래, 이거 써도 되긴 하겠다. 푹 담갔다가
떼요. 기다리면 얘가 불어서 이렇게 가다랑이 포처럼 이렇게 나와. 그럼 느낌이 와. 좀 기다리면 됩니다. 정품 데칼 같은 경우에는 접착력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정품이 안 좋다고요? 정품이 오히려 좀 안 좋아. 사제 데칼. 다른 정품이 아닌 데칼을 사서 써요. 대부분. 근데 우리는 정품을 쓸 수밖에 없죠. 네. 사랑합니다, 반다이. 이 마크 세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데칼용 풀인 거죠. 연화제입니다, 연화제. 습식 데칼을 더욱더 얇게 만들어서 아주 그냥 딱 붓게 만드는 거예요. 붙여야 될 면에다가 이 마크 세터를 살짝 이렇게 발라요. 됐죠? 네네네. 얘를 이 묻었던 마크 세터를 이런 식으로 돌려서 살짝 보여요. 맞아. 단차. 네. 그래서 얘를 쓰는 겁니다. 더욱더 딱 붙이게 함도 있어요. 오래 기다릴 필요 없어요. 3초 뒤에 딱. 와 완전 얇은 스티커. 하나씩 우와, 붙여보고 진짜 잘 있습니다. 붙어졌다. 네, 그런 식으로 하나씩 붙여보면 되는데 근데 습식 데칼이란 게 왜 생겼을까요? 모델러들의 욕심에서 탄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수정이 편해요. 물기가 있으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크 소프터 바르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떼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붙이고 나서 티도 별로 안 나. 근데 우리 테트로실이라고 하는 투명 스티커 있잖아요. 그건 붙이면 이렇게 허옇게 사각형 티가 나잖아요. 저 겉에 약간 네. 그래서 습식 데칼을 사용을 하고 우르님처럼 저렇게 들고서 해도 됩니다. 이 조립을 잘못했네. 이거 띄어야 되네. 그럴 때는 이런 걸 씁니다. 파츠 오프너라는 건데요. 오카리나 아니에요? 저희다 모양이 약간 비슷하긴 하다. 이 사이에 꽂아가지고 떼는 겁니다. 틈 사이에 꽂아요. 흠집 같은 거 안 나요? 그 흠집 안 나게 조심해야 돼. 이거 그거다. 마카다미아 까먹는. 그런 느낌이 있어. 자, 마감재는 이런 게 있습니다. UV 컷이 써 있는 거는 왜 흰색 프라 햇빛에다 놓으면 노란색으로 황변 오잖아요. 근데 얘를 뿌려놓으면 그렇지 않다. 글로스, 플랫, 매트. 네. 최종적으로 데칼까지 다 붙이시고 꼭 환기가 잘 되는 외부에서 뿌리세요. 외부에서.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우리 함께한 세양님이 한번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목 아파요. 뭐가 봐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프라모델에 흥미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항상 깔려 있어요. 그래서 프라모델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야 저도 먹고 살고. 그렇죠. 네. 이분들은 지금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고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조립만 하더라도 충분히 재미있는 취미생활이니까 우리 의른지 누나, 지수면 영PD도 계속해서 즐겼으면 좋겠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가르쳐드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먹선을 진짜 요걸로 전에 몇 번 넣어보고 그냥 조립하는 그 정도였는데 오늘 이렇게 제대로 배우니까 진짜 재밌어요. 흥미가 훨씬 더 붙는 느낌이고 이대로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듣기만 했지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영상 찾아보고 이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조립만 하면서 했었고 바퀴 자른 다음에 이렇게 사포질 해야 된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귀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최고였습니다. 기술을 하나 배우고 가는 느낌이에요. 또 집에서도 또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너무 시간을 알차게 잘 쓴 것 같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건담 애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 많은데 이렇게 프라 만지고 도색까지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 좀 우리 유피스에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보고요. 저희는 지금 남은 것들 한번 더 조립을 해서 완성을 한번 시켜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